네, 우리 13번 종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러 가지 미분법을 처음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수의 미분법,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미분법, 그 다음에 n이 정수일 때 y는 x, n제곱을 미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선생님이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선생님이 이것들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극한기호를 하나도 안 쓰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미분법에서 다 유도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좀, 기본적인 형태들, 그러니까 서로들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본다던가, 요거랑 요거를 가지고 요거를 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서로 연관을 지어가면서 미분을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미분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미분을 잘하는 사람이 갑인 거거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미분을 좀 해보시기를 바라고, 함수가 하나가 있어도 이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보고 미분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몫의 미분법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것처럼 뭐 합성 함수의 형태로 볼 것인가 도 되고, 얘도 지금 분수지만 얘도 실제로 곱미분이잖아. 이렇게 곱미분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종합적인 사고 능력이 필요한 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거죠. 최대한 빠르게 미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10번 파트를 좀 보겠습니다. 다음 로그 함수의 도함수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얘는 지금 교과서는 지금 88페이지, 88페이지에 이제 로그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그 함수 지금 주어진 y는 ln 절대값 x, y는 로그 a의 절대값 x의 도함수를 구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거는 아래 이제 얘기를 했지만 로그 미분법이라고 해서 그 양변에 로그를 취한 다음에 미분을 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을 알려주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얘를 먼저 미분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거의 그래프. 우리가 ln이면은 밑이 2니까 밑이 1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증가하는 로그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게 y는 ln x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어디에 절대값이 있어? x의 절대값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x가 양수인 부분이 대칭이 돼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y는 ln x 절대값의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미분을 했을 때 얘가 뭐가 나오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있는 문제에서는 절대값을 없어주는 게 가장 기본이 되겠지. 없어주는 게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어, 시간을 좀 재면서 해야겠네. 절대값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x의 범위를 나누면 되겠죠? x 0은 안 되겠지? x가 0보다 커. 왜냐면 진수가 0일 순 없으니까. x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다. 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x가 양수라고 하면은 y는 ln x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우리 뭐라고 배웠어? x분의 1이라고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x가 음수야. 그럼 저거는 ln 마이너스 x로 표현이 되겠죠. 그럼 얘를 미분을 하면은 이건 뭐의 미분이야? 합성함수의 미분이 되겠죠. 마이너스 x분의 1을 한 다음에 얘를 다시 미분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x를 미분해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뭐가 나왔어? 똑같이 x분의 1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 ln 절대값 x를 미분하게 되면 얘는 x분의 1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함수에다가 도함수를 같이 한번 그려본다면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녀석, 이렇게 내려가는 녀석으로 도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두 번째를 한번 미분을 해볼게요. 로그 a의 절대값 x입니다. 이게 왜 또 넘어갔어? 좋아. 얘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y는 로그 a니까 밑을 2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ln a분의 ln
절대값 x. 밑이 2인 걸로 밑변환 공식을 지금 쓴 거죠. 이렇게 바꿔 놓으면 사실 이제 미분할 수 있겠지. 그러면 ln a는 그대로 있고 곱하기 얘만 미분하니까 x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xln a분의 1이라고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미분이 혹시 헷갈릴 때는 항상 이렇게 밑변환을 써가지고 어차피 얘는 상수가 될 테니까 상수니까 앞으로 빼버리고 얘만 잘 미분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분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x 대신에 fx가 들어갔어. 그럼 이거는 이제 앞에서 했던 것들을 해본다면은 이건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ln 절대값 fx를 미분한다고 했을 때 얘를 미분한다고 하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 그대로 얘를 먼저 미분을 해야겠죠. ln 절대값을 먼저 미분을 할 거니까 fx 분해가 될 거고 분의 1이고 곱하기 이제 안에 있는 걸 한 번 더 미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f 프라임 x가 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를 미분을 해보면 fx분의 f 프라임 x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로그가 나오더라도 아까처럼 바꿔준 다음에 해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로그 미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실제 로그 함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로그 함수가 아닌 거에 대해서 자 이렇게 좀 써볼게요.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미분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 우리가 로그를 취하려면은 그 주어진 값이 로그를 취한다는 게 양변에 그 양변에 있는 값들을 진수로 가지고 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수는 뭐가 필요해?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학습한 게 뭐야? 절대값을 붙이고 나서 진수로 가지고 온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무나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제 x의 n제곱에 대한 미분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저번에 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르죠? 이제 n이 뭐야? 실수야, 실수. 아까가 아니라 저번이죠? 했던 거는 여기가 뭐였어? n이 정수일 때였죠. 정수일 때였습니다. 이제 실수일 때를 사실 이제 로그미분법으로 증명을 해버리면 앞에 했던 정수 부분도 우리가 엄밀하게 사실 증명은 안 했었거든? 그것까지 이제 증명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니까? 이제 합성함수, 그게 이제 필요하니까, 합성함수가 필요하다. 같이 한번 볼게요. 합성함수가 필요하죠. y는, y는 x의 n제곱이라는 이런 게 있다고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이제 둘 다, n이 이제 실수이기 때문에 밑이 양수일 것이고 y 값도 양수일 테니까 사실 절대값을 취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형식을 따라가 본다면 절대값을 취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양수가 아니어도 절대값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양수가 되겠지. 그럼 이제 뭐 해줄 수 있어? 얘를 양변에 로그를 취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ln 절대값 y는 ln 절대값 x의 n제곱인데 얘는 절대값의 n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겠지. 어차피 거듭제곱이니까. 자, 그 다음에 얘를 뭐 하는 겁니까? 얘를 양변을 x로 미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이 녀석을 x로 미분을 하게 되면 n은 앞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ln 절대값 x를 미분하는 거니까 n 곱하기 x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금방 했던 방법처럼 그 다음에 얘를 미분을 해야 하잖아요. 얘를 미분을 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y는 x에 대한 함수란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건 어떤 얘기냐면은 아까 우리가 금방 위에서 했던 이 함수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이 fx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야? y가 들어간 거란 이야기죠.
y가 들어간 거란 이야기죠. 그럼 우린 뭐 하면 돼? y분의 y 프라임을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래서 fx 대신 자리에 y가 들어갔으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y분의 y 프라임이 된다.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된다라는 거. 얘를 그대로 한번 미분을 해주고 안에 있는 y를 한 번 더 미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쓰면은 그러면은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건 얘가 이제 실제로 dy dx일 건데 얘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은 n 곱하기 x분의 1 곱하기 y라고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뭐냐면 이게 이제 답이긴 한데 얘는 x로 미분한 거고 y의 도함수는 x로 표현이 되어야 맞죠.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여기 있는 y를 x로 바꿔주는 거야. 왜? 우리는 y랑 x의 관계를 알고 있잖아. y는 x의 n제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x의 n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x의 n제곱이고 x니까 하나씩 약분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n 곱하기 x의 n-1제곱이 된다. 이거는 우리가 지수법칙을 써준 거죠. 지수법칙을 써준 거죠. 그래서 x의 n제곱을 미분하면은 n 곱하기 x의 n-1이 된다. 이때 n이 뭐여도 상관이 없다? 실수여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연관성이 다 있죠. 서로 돌고 돌면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로그 미분법을 언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지수에 x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사용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죠. 8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y는 fx의 n제곱의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fx의 n제곱은 우리가 이렇게 un제곱 미분이 되니까 이건 무슨 미분법?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의해서 전체를 한번 미분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안에 있는 거를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주는 방법이 일반적인 형태가 되겠지. 그런데 다른 방법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로그 미분법이 되는 거죠. 자, y는 fx의 n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값을 취하고 로그를 취하면 ln y는 ln 아까처럼 fx의 n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걸 이제 미분을 하는 거죠. 그럼 얘는 y분의 y 프라임이 될 거고 얘는 fx분의 f 프라임 x고 앞에 n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y 프라임 미분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dy dx가 될 거야. 그러면은 fx분의 f 프라임 x n인데 뭐를 곱했어? y를 곱했겠지. 근데 y가 뭐라 그랬어? fx의 n제곱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뭐가 나오는 거야? 식을 좀 형식을 맞춰 본다면 그러니까 얘랑 얘를 좀 먼저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랑 약분이 되잖아요. 이렇게 약분시키고 마이너스 1제곱 하면 되니까 n 곱하기 fx의 n-1제곱 그리고 여기에 있던 곱하기 f 프라임 x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로그를 양변에 취해 놓고 미분을 하면 장점이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지수의 형태를 이렇게 내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 x가 있어도 좋고 아니면 뭐 여기에 x가 있어도 좋고 지수의 형태로 표현된 함수는 로그 미분법을 이용을 하면은 조금 간단하게 해볼 여지도 있다라는 거. 언제나 편하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여지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는 한 가지의 미분을 함수를 놓고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미분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기까지 풀면서 문제를 안 풀었거든요. 문제를 안 푼 이유는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페이지 선생님 문제를 다 몰아놨어. 봤을 때 이건 어떤 미분법을 사용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까지 사실은 판단을 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단원을 공부를 할 때에는 그게 어느 정도 지금
강제가 되잖아요. 이건 당연히 금방 배웠던 목세 미분법을 써야겠구나. 합성함수 미분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문제를 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미분법이기 때문에 방법이야. 방법만 알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방법이 잘 기억이 안 난다? 앞에 걸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는 이제 조금 우리가 몇 가지 연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거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실수일 때가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미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무리함수야. 무리함수의 미분인데,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y는 fx의 2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미분 dy dx 혹은 뭐 y 프라임 써도 되겠습니다. 그대로 쓸 수 있다. 2분의 1을 앞으로 내리고 2분의 1을 앞으로 내리고 fx에서 자 여기 지수에서 뭘 빼주면 돼? 1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다. 2분의 1이 될 거다. 그래서 2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분모로 내려가고 이렇게 되겠죠. x분의 1이 이거 곱하기 f 프라임 x 해줘야겠죠. 1 곱하기 f 프라임 x가 된다. 안에 걸 한번 미분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2 루트 fx분의 f 프라임 x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이제 뭐 간단하게 y가 만약에 루트 x라고 한다면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 2 루트 x분의 1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런 단계를 이제 거쳐야겠지만 적어도 하나 정도. 그러니까 루트 x를 미분했을 때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 정도는 공식처럼 좀 기억을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공식으로 좀. 그래서 14번도 한번 미분을 해보시면 얘를 미분을 해보시면 2 루트 1 플러스 x 제곱 분의 얘를 미분한 거 2x 이렇게 해보란 이야기야. 조금 자 과정을 자세히 이제 쓸 수도 있겠지만 하나짜리 루트 하나짜리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15번 한번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y가 얘인데 얘는 뭐야? f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야. 그쵸? 그러니까 얘를 미분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얘를 내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fx인데 2를 뺐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죠. 2분의 3이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곱하기 이제 안에 있는 걸 미분 합성함수 미분법을 써야겠죠. 그럼 얘가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마이너스에 2에 자, 루트 2분의 1이니까 루트야. 근데 안에 뭐가 있냐면 fx에 세제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fx가 한번 나올 수가 있잖아요. fx에 루트 fx 이렇게 되겠죠. 원래는 절대값이 붙어야 맞겠지만 fx가 이미 루트 안에 있기 때문에 얘는 양수란 말이지. 그래서 절대값을 굳이 씌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fx의 루트 fx가 된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뭐가? 요 녀석이 2분의 3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fx의 루트 fx 분의 f 프라임 x가 된다라고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그러니까 단순한 형태라는 얘기잖아요. 물론 이제 식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할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이런 형태로 기억을 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6번 한번 연습을 한 번만 해볼게요. 얘를 미분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자, 마이너스 2에 fx가 그대로 나온다는 이야기야. 1 플러스 탄젠트 2x 루트 1 플러스 탄젠트 2x 분의 이 녀석을 미분하면 되겠죠. 탄젠트 2x 미분하니까 시컨트 제곱 2x 그리고 얘도 다시 미분을 해줘야겠지. 곱하기 2가 되겠죠. 합성함수의 미분이 되겠죠. 그래서 뭐 얘도 약분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차근차근히 하시면 됩니다. 차근차근히 계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17 다음 페이지 건 이제 선생님이 드릴 텐데
선생님이 이번 영상은 좀 짧죠? 이거 풀 시간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요거를 천천히 앞에 거 찾아보면서 연습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남은 시간 동안 이 문제 다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